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인생. 힘이 없이 질러가는 그 길로 이제 병원에 이제 119 불러갔어요. 머리가 벌써 터지가 뇌출혈이 땡기래 이게. 도대체 몸을 갑자기 못 움직이니까 죽고 싶은 게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라면. 평생 안고 가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 진짜 알 수 없는 병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내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꿈도 안 꿨어요. 소리 없이 시작된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 생명을 겨누며 다가와 삶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가슴이 탁 쪼여가지고 숨을 못 쉬가지고 기도 안 차고 일하다 나 죽는갑다 생각했지. 뇌와 심장이 자리 잡은 치명적인 시한폭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심혈관 질환을 합치게 되면 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 원인의 가장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급격히 진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위험하더라고요. 암을 제외한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최근 5년간 심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심혈관 질환의 환자 수는 무려 113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혈관 속의 지방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혈관벽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막는 지방. 이러한 것들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심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혈관 속 지방을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데, 혈관을 병들게 하는 나쁜 지방과 혈관을 지키는 착한 지방의 존재, 내 몸이 알아야 할 무병장수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삶을 가로막는 벽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 앞에 놓인 문턱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야 할 고비. 윤영자 씨의 일상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버텨야 하는 과정입니다. 힘에 부쳐 잠시 앉아 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답니다. 한숨밖에 못 쓰니까. 무슨 병이 이런 병이 있는 거. 아이고 진짜 이 납도 안 하고. 벌써 16년째입니다. 이게. 손은 못 쓰니까 최고 힘들죠. 뻣뻣하게 굳은 왼손은 펴질 줄 모릅니다. 왼쪽 발도 마찬가지. 더 나빠지지만 않게 매만지고 관리해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굉장히 심해가지고 발가락이 오그러들 쌌어. 이 양말 안 신으면 안 되고 신발 안 신으면 발가락이 오래돼. 실내화와 한 겹의 신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발톱이 다 빠져 오그라들 이래 되니까. 걸으면 이래 되니까 못 걷는 게라요. 그러니까 요 늘어났잖아 이게가. 그냥 앉아 있으면 이렇게 괜찮은데. 윤영자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리가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뇌경색은 막힌 거 가지고 뇌경색이라 하거든요. 이건 터진 건 뇌출혈이라고. 그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마비될 거란 생각도 안 했지. 16년 전 오른쪽 뇌에 생긴 뇌출혈. 뇌가 붓고 출혈량이 많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출혈 때문에 왼쪽 몸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은 이미 손상된 상태. 두개골을 절제해 수술한 부위는 아직도 움푹 패여 있습니다. 목숨과 바꾼 그날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는 거죠. 마비된 몸에 갇힌 삶, 아주 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옛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 네. 여기 내거든요. 여기는 언니고. 이제 관광차로 그 저기 시장에서 놀러 가요. 일찍이 가장이 되어야 했던 영자 씨.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쓰러질 줄 모르는 여장부였죠. 횟집 횟도 있잖아요. 장사 마치고 샀다 문을 딱 내리는데 사람이 실 옆으로 가더라고요. 옆으로 넘어지는 게 며칠 전부터 눈이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밑에 눈이.
그럴 때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봤으면 괜찮았었겠네.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다행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한때는 너무도 싫었답니다. 동해올에는 5층이 있었거든요. 5층이 있었는데 그 밑에 내다보면 5층에서 내다보면 장례식장이라요. 아니 저 뛰내려가 죽을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이제 살아가 뭐 하겠노 싶은 게 뭐, 수동이 저 있다 아닙니까? 전기 말고 수동이 저 그거 타고 고바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뭐 굴러가면 안 죽겠나 싶어 굴러도 갔어요. 그래도 죽도 안 하대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이라고 한 해 두 해 버티다 보니 어느새 불편한 몸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경직되는 몸 때문에 어제 해냈던 일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자 씨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대로 놓아버리면 이마저도 못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아프기 전에는 불규칙한 식사와 육식을 즐겼다는 영자 씨. 지금은 그에 비하면 단출하게 차려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본데요. 식탁 밑에는 영자 씨가 흘린 반찬이 있습니다. 아프고 나서 자꾸 이래 흘리지 나도 모르게. 왼쪽 마비돼 놓으니까 왼쪽에서 자꾸 흘려내리지. 건강했을 땐 몰랐던 불편함. 왼쪽 몸에 진행된 마비는 영자 씨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내 영양제고 이거는 저녁약 이거 뇌졸중약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사 후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상당합니다. 또다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병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몸 관리 안 한 게 최고해야 되지요. 운동이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안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오로지 장사 그것만 신경 쓴다고 하네. 인체에 퍼져 있는 혈관은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혈액은 혈관을 따라 흐르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요. 혈관이 막히면 생명 유지의 핵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내지는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이제 혈관에 노출이 되다 보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혈전이 생긴다거나 반대로 혈관이 이제 망가져서 혈관이 터지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부터 말초혈관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혈관 질환과 연관해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50%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건데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혈중 지방의 양이 증가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은 물론 뇌졸중 발생 위험까지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액 속 지방이 노폐물과 뭉쳐 혈전을 생성. 이게 혈관 내부에 쌓이면서 혈관 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드는데요.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이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여성은 5.5배, 남성은 3.6배 증가합니다. 혈관에는 통증세포가 없어서 이 혈관이 막히기 전까지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없는데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러 질환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반찬 하나 만들 때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살림꾼 한영애 씨. 이 집 냉장고엔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다시마, 이거는 머우, 양배추, 브로콜리,
마른 김. 좀 이렇게 건강식으로 좀 드시네요. 몸에도 좋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지금 저거 거리 잡곡밥과 갖은 채소,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그야말로 건강 밥상인데요.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고 자극적으로 맛을 내기보다 원재료의 맛을 즐긴다는 영애 씨. 하지만 과거엔 좀 달랐답니다. 삼시세끼 고기 반찬 끊일 날이 없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2009년 정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한번 하고 그때는 앞쪽 뇌를 했어요. 뭐 증상이랑 그런 거 별다르게 없었고 왜 우리가 머리가 깨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죠.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없이 탁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2008년 한영애 씨는 전두엽 쪽의 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쓰러졌을 때는 오른쪽 뇌. 그래서 여기 뚜껑이 없어요. 하지만 10년 만에 발생한 두 번째 뇌출혈. 이전처럼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는데요. 언제나 건강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던 영애 씨. 48kg을 유지하며 운동도 곧잘 해냈던 그녀에게 뇌출혈이란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식구들한테 고생만 시켰지만 처음 한 달은 여동생이 와서 병원에서 지켜줬고 두 번째 할 때도 애기하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애기 아빠가 일하면서도 매일 와서 저기 하고 식구들한테 짐이었잖아요.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럴까 걱정도 되고 또 아프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건데요.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애 씨는 수없이 많은 약을 달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이건 내 영양제, 이거는 저 은행잎 추출물 혈액순환제, 이거는 혈압약.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바로 이거를 먹거든요. 이걸 먹는데 이거는 그냥 위 보호액, 위 보호하는 약. 독한 약을 먹으니까 같이 먹어요.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 어째 먹어야 하는 약은 점점 늘고 더 독해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건강했던 적이 남의 일이 된 것처럼 점점 약해지는 몸. 영애 씨는 틈틈이 집에서 할 만한 일거리를 찾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잠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금세 피로해지고 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주물르시고 하시던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오래 앉아 있고 가위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팔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네요. 다리도 이렇게 눌러보면 뛰면 이게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누른 자국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눌러도 봐봐. 그대로 있잖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부종이 심한 상태입니다. 손발 끝도 늘 저리고 부어있는 상태. 뇌혈관뿐 아니라 말초혈관 문제도 의심됩니다. 이 좁아갖고 여기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몸을 움직여보는 영애 씨. 훌라후프를 돌려보는데요. 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몇 번 돌리지 못하고 자꾸 떨어뜨리는데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중심을 못 잡겠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른아른한 거. 두 번째 뇌출혈 수술을 받은 지 1년쯤 지나자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후유증이 눈으로 왔는데 눈이 복시로 보여요. 복시로 보이신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보이면 하나는 사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보이는,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 보여요. 오른쪽 눈의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 양쪽 눈으로 보면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게 됩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기울여 보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엄청 불편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게 이 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잖아요. 맨날 찧었어요. 무릎을 찧었어. 그 옆에 이제 모퉁이 그거를 뭐랄까 멀다 가깝다 그 감이 없으니까 막 찢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근감을 가늠하지 못해 어지럽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치는 일도 많았는데요. 적응하는 중이지만 남은 평생을 불편한 눈과 몸으로 살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뇌출혈 오고 나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예방 차원도 있고 채소, 생선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먹어요. 나이는 이제 자꾸 먹어가는데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지도 않은데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게 걱정이죠. 예상치 못한 일로 삶이 달라졌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독선하고 됐어. 최근 들어 오미숙 씨의 일상은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답니다. 수리방 한 개 어디로도 막 갔노. 숨기는 사람은 따로 없는데 미숙 씨 혼자 찾아 헤매는 답답하고 재밌지 않은 게임. 이거 있네. 아이고 화장실에다 이어 놔놓고 맨날 청소는 잘한다네. 깨끗하게 뭐 하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답니다. 핸드폰도 충전시켜놨고 막 나가보고 뭐 하나씩 빠뜨려 가지고 이래 다녀요. 빵이 있었는데 빵이 어디 갔나. 불과 몇 시간 전에 쓰던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살피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빵. 이 빵이고 빵하고 신문경세 왔을 때가 한 십몇 년, 15년은 넘었지 싶어요. 사람이 기억력도 빨리 가버리고 이제는 어마한 게 몸에서 이 발끝까지가 모든 것이 이제 그거 되는 것 같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15년 전 난생 처음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던 미숙 씨.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병,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심근경색이 내가 뭐냐고 이러니까 이 수제 구멍으로 말을 하면은 막히면 안 되니까 이래 잘 이제 피가 소통이 돼야만 그한테 막히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유 일하다가 오래 살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내이자 엄마로 헌신했던 지난날, 뒤늦게 마음 많은 청춘이라며 남들처럼 즐겁게 살고 싶었지만 정작 남은 건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 후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해냈던 집안일이었는데 금세 숨이 차고 힘겨워집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 설상가상으로 허리와 무릎 관절까지 악화되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는데요. 오르막길에 가면은 숨이 차고 이래 했는데 숨 차는 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이제 이 청소를 해보니까 또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쉬어야 되고. 오미숙 씨의 현재 건강은 어떤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금방 할게요. 잠깐만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가슴 많이 아프진 않지요? 네, 금방 마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미숙 씨의 심장은 괜찮은 걸까요?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장 초음파에 수축기 기능이 있고 이완기 기능이 있는데 수축기 기능은 잘 유지가 되지만 그 심장이 이완할 때 기능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 그 심근경색을 앓았기 때문에 그 심근경색을 앓고 난 다음에 조금 심장이 늘어나는 게 약간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좌심실의 기능 저하로 온몸으로 배출되는 혈액 양이 감소할 수 있다는데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지 않게 되고 뇌혈관이라든지 뇌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의 장애라든지 기억력이나 다른 부분에 장애가 좀 올 수는 있습니다. 운동이나 식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지 않는다면 또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로 뇌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심근경색 이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만 오미숙 씨의 경우엔 심근경색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자주 헷갈린다.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도 인지장애 자가 진단을 통해 미숙 씨의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식습관.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보다 빵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식빵과 고구마는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수시로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빵 이거 3개 물 때도 있고 하루에 2개 물 때도 있고 고구마는 요거 4개 5개 물 때도 있고 그래요. 하루에? 지방이나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에 편중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라도 묻고 그러면 뭐 배를 채워야지 뭐 안 묻고 안 묻으면 땅이 저혈당 떨어지면 죽는데 뭐 저혈당 떨어지가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이랬구만요. 혈당을 높이는 흰빵과 고구마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겐 기력을 회복할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누구세요? 아이고 언니하고 친구하고 뭐 하는데? 잘 있었나? 잘 있었다 친구 여기서 들어왔나? 언니도 빨리 들어오고. 언니 오늘 어쩐 일로 왔노? 오늘 막 궁금해가 집에 같이 가실라 그거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막 일부러 찾아왔다 아이가 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러려고 우째 사는 거 싶어가지고. 잘 왔다. 그래. 끼니를 소홀히 하는 미숙 씨를 위해 언니와 친구가 나섰습니다. 고기를 굽고 생선을 준비하는데요. 맛있니? 오랜만에 음식 냄새와 사람 사는 북적함이 느껴집니다. 정성 담긴 음식이 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좀 먹고. 차려진 음식을 골고루 맛보는 언니와 친구. 그런데 미숙 씨는 국에 마른 밥을 한술 뜨는 게 전부입니다. 고기 안 먹으려면 생선이라도 좀 먹어라 짜나 막. 아이고 친구야 니 뭐래? 내가 벌가 먹게. 나도 먹게 오나. 뭐 왜 생선 안 먹는데? 배선야가 좀 나니까. 그지? 그 단백질 있는 것도 먹고 좀 많이 여러 가지 먹어야 된다니까. 다 김치하고 그 국물에 그거 말아가 그래 먹으면 안 돼. 건강 해친다. 고기와 생선에는 손도 대지 않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수하는 미숙 씨. 고기나 생선 이런 거 안 드세요? 안 먹어요. 일절 안 먹어. 1년 12달 가도 나는 안 먹는데 뭐 생선은. 우리 아들이 이란다. 엄마는 영양가 있는 거는 절대 안 챙겨 먹는다 이란다. 그래도 뭐 운동하고 식이요법만 2가지만 잘하면은 내가 이기내려고 그래 했는데 못 이기내겠더라고 내가. 흰 쌀밥과 밀가루, 설탕 등의 섭취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듯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약 67%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대 3대 2가 돼야 하는데요. 지방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0% 정도입니다. 오히려 동맥경화는 지방 섭취보다는
고탄수화물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질환, 즉 대사증후군 또는 당뇨병 때문에 옵니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관상동맥 석회화의 위험이 74% 증가. 거기에 식사량까지 많다면 위험성은 204%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당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 혈액이 걸쭉해지고 또 혈액 속의 당 성분이 중성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혈관 내벽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도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탄수화물이 중성 지방으로 전환돼 혈관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콜레스테롤을 막아 혈관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이 있답니다. 현란한 발동작과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잘록한 허리. 움직임 하나하나 건강한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61살 김민지입니다. 중년의 우아한 품격이 느껴지는 민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라틴 댄스를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데요. 춤을 출 때만큼은 나이도 있고 춤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있기만 하면 이제 뼈도 근육도 다 안 좋게 굳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라틴 댄스예요. 그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져요. 삶의 애환을 겪어오면서 오늘을 만든 민주 씨는 현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열어내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의 한마디로 시작됐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구나 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혈압, 혈당과 함께 건강의 3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의 세포질을 만들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을 따라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협이 계속되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민주 씨는 평범한 삶을 지속해 왔는데요. 처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누가 머리를 꽉 내려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까웠던 언니가 원래 혈압이 좀 있기는 했는데 좀 약간 간과했죠. 어느 날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반신이 마비가 와가지고 요즘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거 때문에 더 많이 놀랐죠. 그날 이후 민주 씨는 몸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삶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씨가 건강을 되찾은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혹시 드시는 게 뭔가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나게 라틴 댄스를 즐긴 후 가방을 챙기는 민주 씨. 주위에 가득한 운동기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진짜 운동기구 안 쓰고 진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에서 운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한테는 이런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이 운동기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편한 시간에 와서 춤추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운동보다는 마음의 활력이 더 중요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 씨.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싱크대에서 통 하나를 꺼내 들더니 아몬드를 비롯한 각종 견과류를 접시에 가득 덜어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병아리 콩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네,
식물성 단백질 바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두부와 콩, 각종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여 혈관 기능 개선과 갱년기 예방에 효과가 있어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또다시 주방으로 향하는 민주 씨. 이번에는 쌀을 씻고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손님이 오는데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야죠. 한 끼 든든히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식단을 준비했어요. 시금치로 샐러드를 만들고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한 끼 식사를 준비할 때도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즐겨 찾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마파두부 덮밥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 더 하자면 뽀빠이가 즐겨 먹는 게 시금치잖아요. 시금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언니! 안녕. 오랜만이야. 그러게. 언니 완전히 봄처녀네. 봄처녀. 힘 좀 줬어? 응. 오늘 또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계산을 떠셨어요? 기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부쩍 이상을 느끼고 고민에 빠져있는 언니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근사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갖춘 한 끼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있잖아. 이 갱년기 지나면서 이 배둘렘, 이 뱃살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날씬한데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갱년기에는 나이살이 찌잖아. 그래서 나이살 때문에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음식 식단을 바꾸면서 많이 좋아졌어. 완전히 다 아주 식물성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 중년의 나이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민주 씨의 비결이 너무나도 궁금한 언니인데요. 신경이 쓰여서 많이 민주 씨가 정성껏 차려낸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맛보고 음미하면서 하나씩 비법을 배워갑니다. 나 근데 요새 이게 나이살인지 살이 너무 쪄갖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 먹긴 먹어야지. 언니 정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네가 뱃살을 못 봐서 그렇지. 이게 잘 감춰서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날씬하냐? 먹는 것도 별로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살이잖아. 중년 여성의 복부 비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폐경 이후 복부 비만이 진단된 중년 여성일수록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지속될 경우에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여성의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40대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폐경기 무렵인 50대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히 중년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만이 부르는 질환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내분비의 질환도 있고 고혈압, 뇌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위장관계 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만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최근에는 비만할 경우 골절, 골다공증 등 뼈 건강도 악화될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